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예정보다 일찍 해산한 걸 두고 당 안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참패 가능성을 언급한 내부 분석 자료까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조기 예산 뒤 혁신 실패 책임을 놓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를 향한 공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주류 희생 요구를 외면한 지도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특히 내년 총선 서울에선 강남 3구 등 6개 선거구 정도에서만 승산이 있단 당 자체 판세 분석을 전한 언론 보도가 의원들의 불신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다. 지금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고 당이 술렁이자 지도부는 최악을 가정한 분석일 뿐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진화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문매를 맞았다. 이제 충분하다며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당도, 대통령도 긴장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첫 총선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명 육아서적 저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씨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탈북민 출신 공학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폭 문호를 개방해서 또 선거에 나가실 분과 또 정당의 정책 개발에 동참하실 분들 다 모실 작정입니다. 인재 영입을 서둘러 혁신이 실패 책임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불리한 여론 지형이 계속될 경우 김기현 지도부를 향한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단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 사무처는 최근 서울에서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울 등 6곳에서만 민주당의 우세를 보인다는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여권이 참패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얻었던 8석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당내 동요가 커지자 지도부는 이 판세 분석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총선기획단장 이만희 사무총장은 지역구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발표된 정당별, 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초로 전반적인 동향을 담은 것이라고 보고서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경합지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다 진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혀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당내 쓴소리가 이어졌는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적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냐며 혁신위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4곳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지역구 중 6곳에서만 우세를 보인다. 이런 결과가 알려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 장혜천 최고. 이 해당 보고서가 오늘 조간에 이제 단독 보도가 됐는데 지도부하고 총선 기획단 내에서 공유됐다고 하더군요. 자, 장혜천 최고도 지도부 아닙니까?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합 지역을 이겼을 때 보고서가 있고 네. 경합 지역을 전부 다 패배했을 때 최악을 가정했을 때 보고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고요. 일단 총선 기획단에서 비공개로 다뤄진 이런 보고서를 누가 언론에 유출시켰는지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처음에 이해찬 전 대표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지금 지지세나 이런 게 녹록치 않습니다. 총선 전망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저희가 정말 도전자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1%씩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만 네. 지금 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고서의 결과를 미리 상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지역구별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고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돌린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판세를 나타낸 것인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은 지금 박빙이고 서울에서는 꾸준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다수이거든요. 저 지지율 근거로 한 저 보고서가 뭐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겸허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대로 저 상황을 현재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박선민 전 최고. 이 서울 지역구가 49개인데 그중에 6곳에서만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43곳을 이른바 이해찬 상임고문 표현대로 하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서 70석이 뭐 이해찬 상임고문의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해찬 전 대표께서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좀 구체적인 계산과 근거를 가지고 좀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그 구체적인 숫자였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낙관론, 무작정 뭐 그냥 근거 없이 이길 거다라는 바램만으로 하실 거면 뭐 200석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154석이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 이런 판세에 대한 분석, 전략적인 데이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을 조금 신뢰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네. 당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아직 총선까지 꽤 남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총선의 판세를 바꿀 수 있고 또는 총선의 판세를 굳힐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다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장혜선 최고는 지금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보고였고 또 정식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 당내에서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볼까요? 하태경 의원은 혁신위를 자초시킨 당 지도부가 무슨 배짱인가 성적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어디 사라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에게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 혁신을 외면한다면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자,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떻게? 뼈아픈 지적이죠. 다만 저희가 혁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예. 방금 속보 나온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를 불러서 네.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네. 혁신위가 남긴 여러 안건들을 거의 대부분 공천 과정에서 반영시킬 겁니다. 이미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하위 20% 이상을 컷오프하기로 했고 청년에게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혁신위의 제안 중 하나를 수용해서 공천 신청서에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다양한 내용도 공관위가 발족하게 되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서 저는 혁신 안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용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친윤이나 중진들의 불출마 관련된 것도 일단은 예산 국회가 끝나야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지역구 예산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에게 마지막 예의를 다한 이후에 헌신과 결단을 고민하는 중진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물결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혁신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진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분들의 어떤 절박한 호소, 위기의식을 지도부도 공유하고 정부와 당이 함께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를 한꺼번에 불러서 용산으로 불러서 같이 점심을 드셨나요? 네, 그렇게 방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인유한 혁신위가 마치 좌초된 것처럼 말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그렇지 않다. 인유한 위원장이 그동안 수고했고 이 혁신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좀 힘을 실어준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도 함께 갔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를 흔들지 않으면서 혁신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중재적인 메시지가 해석으로 나오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네.